자, 본격적으로 이 지금 화면에 나왔던 여야 비례대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속보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더불어시민당 말고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여러분도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비례대표 순번 20명을 발표했는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또 있나요? 최강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친조국 인사가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데 말고요.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 김의겸 전 대변인, 그리고 최강욱 전 비서관 등 친문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거의 뭐 비례대표 순번은 지금 더불어시민당 수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걸 어떻게 참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정당 있고 지금 위성정당이 한 개 아닌가 두 개가 생겨나고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생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또 청와대에서 지난 16일 날 사퇴한 지금 최강욱 비서관도 이 당에 지금 번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일단 뭐 앞으로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순서는 다시 짜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앞순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과연 이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지금 일단은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지금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주도하고 있는 또 열린민주당은 또 나름대로 지금 이 비례대표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또 거기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분열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결국 이 비례대표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전문가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대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 만들면서 완전히 비례대표 의미가 정말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국회에 그냥 얼떨결에 국회에 들어가는 하나의 저는 수단으로 지금 비례대표가 전락한 게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화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의 원래 뜻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여성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구에서 활동하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비례대표를 만드는 게 원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그동안 어떤 뭐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순서 정해서 들어가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어떤 면 연동형 비례대표가 쓰고 있는 이 현실이 결국 4+1이 그동안 통과시켰던 그 목적이 바로 이거였는가? 라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다소 이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구정차장. 그런데 네. 뭐 최강욱 전 비서관이야 열린민주당 간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다시 속보를 김의겸 전 대변인 얘기를 할까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포함이 됐군요. 김의겸 전 대변인 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네. 물론 뭐 열린민주당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꼭 소통을 하진 않더라도 네. 김의겸 전 대변인 군산 내려가서 당시에 거의 공천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네,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고 김의겸 전 대변인도 그렇고 그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출마는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탈당하고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거고, 김의겸 전 대변인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안 나오기로 했으니 이제 탈당하고 열린민주당의 이제 그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도 좀 군산 지역구에 네. 출마 신청을 했을 때 꽤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에서는 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표로 뭐 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참정권이 있는 그 보장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입후보하는 것은 뭐 그 왈가왈부 일은 아니지만, 과연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당적을 바꿔서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는 그 후보자와 정당에게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인지, 뭐 거기에 이제 그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좀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보다 오히려 지금 비례대표 순번과 각 당의 위성정당, 글쎄요, 이 비례대표가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서요. 자, 비례대표 전쟁의 시작은 사실 미래통합당부터였습니다. 어제 미래한국당 대표였던 한성규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 결국 지도부 교체하면서 비례대표 순번을 전면 재주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스로운 자들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자기의 직권을 갖다 박으려고 그런 모습들에 저는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박진하고 박형준 그 위원에 대해서 네. 요청 받았는데 예. 이런 조건 때문에 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라고 한성규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를 한성규 대표가 대부분의 이런 그 외부로부터의 그런 외압이나 이런 걸 많이 막아주셨어요. 이제는 더 정리가 됐는 줄 알았는데 다시 좀 이전 투 양상인 게 구자영 차장. 네. 황교안 대표와 한성규 전 대표가 충돌했을 때 네. 그 내막에는 중심에 이제 강남 나가는 박진 전 의원이 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공천은 받았습니다. 강남 을로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박진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기 전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앞순번 당선권에 좀 배치를 해달라라는 이 황교안 대표의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박 전 그 의원을 그 꼭 당선권에 포함시키려고 했느냐? 박진 전 의원은 16대부터 18대까지 3선을 종로에서 그 당선한 그 예. 전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종로 선거가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로에서 3선하는 동안 그 만들어졌던 어떤 종로 그 국민들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을 좀 물려받기 위해서 박진 전 의원을 배려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강남을에 공천을 줬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와 이 박진 전 의원 간에는 종로 선거에 대한 어떤 묵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글쎄요, 뭐 내막에 이런 게 있었군요. 한석규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놓으면서 물러나면서 이제 미래한국당의 새 대표는 원유철 의원이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준봉 교수님, 글쎄요, 대표가 또 바뀌어서 이제 또 사료 짠다는데 일주일 앞두고 그러면 비례대표 순번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뭐 다 바꿀지 안 바꿀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부분 교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됐던 것이 결국 영입 인사들이 앞번에 배치가 안 되면서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황교안 대표가 영입했고 정말 그 뭐 일부 많은 부분 감동을 준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앞번에 가지 못하고 당선권 밖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뭐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차이도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미 20번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만약에 다 간다고 생각하면 반발하겠죠. 그럼요. 그렇게 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한성규 대표가 뭐라고 마지막에 경고까지 했습니까? 그거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란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큰 폭으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비례대표 전쟁은요. 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더불어시민당이 출범되자마자 연일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미래민주당 만드는 정도는 안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의 전개가 없이 민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지요. 민주당을 오랫동안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시민사회 원로들께 서운함을 안겨드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 태도가 일관됐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몹시 아쉽게 생각하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네. 이낙연 위원장도 민망하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모두 양정철 원장이 기획했다. 이 부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정철 원장이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지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치개혁연대라는 게 거기에 민중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쪽에서는 적폐다 그러고 뭐 서로끼리 싸움하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 저는 합리적인 어떤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당장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지금 성향과 전혀 상관없는 또 정당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 부담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하여튼 뭐 저도 민망스럽습니다. 여야 지금 다 비례대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핵심만 정리하고요. 자, 뉴스탑 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